왜 남자들은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히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언젠가 가족 안에서 혹은 자기 몸에서 직접 마주치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장수를 연구해온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남성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비슷한 습관으로 건강을 잃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들렀습니다. 건강체조도 하고 노래 모임도 열리고 웃음소리가 참 밝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둘러보다가 저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은 활기차게 이야기 나누고 계셨는데 할아버지의 모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괜찮으신 걸까? 우리 남편은 나중에 혼자 남게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남녀 수명 차이는 숫자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차이가 타고난 운명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남성들의 생활 습관을 지켜본 결과 남성의 수명은 큰 병 하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조용히 깎여 나갑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또래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먼저 가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60세든 7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과 실제로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지인의 남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영철 72세님이었는데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다만 늘 피곤하다고 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밤에는 잠이 얕아지고 아침엔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하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는 말이었죠. 주변에서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철님의 아내분은 뭔가 달라야 한다고 느꼈고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10분만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몇 주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고 낮 동안 기운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내분이 그러시더군요. 요즘은 말도 늘고 웃는 얼굴을 다시 본다고요. 이 변화는 약 때문이 아니라 생활이 바뀌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이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남성의 수명을 직접 단축시키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잠을 줄이는 걸 성실함이라고 착각하십니다.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고 일찍 일어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잠이 부족해질수록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혈관과 심장은 매일 조금씩 무리를 하게 됩니다. 서울대 의료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성 2천여 명을 10년간 추적했더니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분들은 7시간 이상 자는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나 높았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몸 전체가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만난 이승훈 69세님은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자꾸 졸리고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잡혔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는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기상시간을 5시 30분으로 늦추는 것이었죠. 처음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했고 3개월 뒤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미루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누워서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짚어야 할 건 흡연입니다. 이제 와서 끊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40년, 50년 피웠는데 지금 끊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줄이기만 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숨이 덜 차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큽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60대 이상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고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끊는 순간부터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김상우 71세님은 하루 한 갑씩 50년을 피우셨습니다. 끊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죠.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손자 얼굴을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처음엔 반 갑으로 줄이고 그 다음엔 하루 3개비로 줄이고 결국 6개월 만에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단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한 갑을 반 갑으로 반 갑을 4개비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아직도 하루 한두 개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고립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같이 다칩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사라지고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커지고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결국 건강이 무너집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남성을 15년간 추적했더니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는 분들은 활발히 교류하는 분들보다 사망률이 50% 이상 높았습니다.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위험한 건강 위협 요인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생존 본능 자체가 약해집니다. 정민호 74세님은 퇴직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나가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내분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지고 표정도 무뎌졌습니다. 그러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에 2번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정민호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바둑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면서 말문이 트였습니다. 아내분 말로는 집에서도 이야기가 늘고 밥도 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태가 달라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세요. 요즘 하루 동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음주 습관입니다. 술 자체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술 자체보다 자주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매일 저녁 습관처럼 한두 잔씩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쌓이면 간과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소주 2잔 이상을 주 5회 이상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간 질환 발생률이 3배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술은 몸이 쉴 시간을 빼앗습니다. 간이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최동욱 68세님은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드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이 안 풀렸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일주일에 이틀은 술을 안 마시는 날로 정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낮 동안 졸음이 덜 왔습니다. 술 마시는 날을 줄이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의 문제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안 마신다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세요. 술이 쉬는 날을 여러분 몸에도 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심각한 습관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성들의 노년을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고립이 깊어지고 결국 몸 전체가 빠르게 쇠퇴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70대 남성 1,000명을 5년간 관찰했더니 하루 30분 이상 걷는 분들은 거의 안 걷는 분들보다 근력 유지율이 70% 이상 높았고 낙상사고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한승재 76세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걷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 근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의자 운동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 10번씩만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들어 하셨지만 2주 지나니 10번이 가능해졌고 한 달 뒤엔 집 앞까지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하루 10분 걷는 것,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완벽한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하루에 일부러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다가 사흘도 못 가서 포기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기고 하루에 5분만 더 걷고 술 안 마시는 날을 일주일에 이틀만 만들어 보세요. 장기철 70세님은 처음에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셨죠. 하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요. 아침에 10분만 걷자고 했습니다. 그것만 2주 동안 지키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른 것도 따라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걸으니 밤에 일찍 자게 됐고 일찍 자니 아침 술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바꿨는데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도 욕심내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시작해 보세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동네 공원에서 만나 같이 걷자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귀찮아도 나가게 됩니다. 송재한 73세님과 이웃분이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둘 다 혼자서는 나가기 싫어하셨는데 서로 약속을 하니 빠지기가 미안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10분 걷는 게 힘들었는데 3개월 지나니 30분도 가볍게 걷게 됐습니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 4분이 더 합류해서 같이 걷고 계십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면 바로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생각할 필요 없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고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3개월이 지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몸은 매일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조금 움직였는지, 오늘 조금 쉬어줬는지, 오늘 누군가와 말 한마디를 나눴는지 그 기록이 쌓여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나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달력에 오늘 걸었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술 안 마신 날에는 별표를 그려 놓으세요. 눈으로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동그라미가 5개 그려지면 뿌듯합니다. 그 뿌듯함이 다음 주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안중식 69세님은 수첩에 매일 걸은 시간을 적으셨습니다. 처음엔 5분 10분이었는데 한 달 뒤엔 20분이 됐고 3개월 뒤엔 30분이 됐습니다. 수첩을 넘기면서 자기가 이만큼 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게 힘이 됐다고 하십니다.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달력에 간단히 표시만 해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 하다가 막히거나 몸에 통증이 생기면 무리하지 마시고 보건소나 복지관의 건강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맞춤형 조언을 해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한두 주 해보고 변화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반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한 달은 지켜봐야 하고 진짜 변화는 석 달 뒤부터 느껴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술을 마셨어도 내일은 안 마시면 되고 오늘 못 걸었어도 내일 걸으면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성의 노년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60이 넘으면 다 늙는 거고 70이 넘으면 병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지켜본 결과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나이보다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70대에도 80대에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달라진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80세에 걷기 시작해서 85세에 등산 가시는 분도 계시고 75세에 담배 끊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도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명확합니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혈압과 혈당이 무너지고 흡연이 계속되면 폐와 심장이 약해지고 고립이 깊어지면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술을 매일 마시면 간이 망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면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이 5가지가 겹치면 노년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도 분명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담배를 끊거나 줄이면 숨쉬기가 편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가 늘어납니다. 술 마시는 날을 줄이면 간이 회복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매일 조금씩 걸으면 다리 근력이 유지되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만 바꿔도 차이가 나고 2~3가지를 바꾸면 확실히 달라지고 5가지를 모두 바꾸면 완전히 다른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쉬어주고 누군가와 한마디 더 나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5분만 밖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술잔을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세요. 지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만 해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1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 그리고 그 신호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혹은 가족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혹시 이미 바꾸려고 노력 중이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